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랑 관련된 그런 나눔이 되겠어. 지금 어디 보냐면 전부 120페이지 목차를 일단 빨리 훑어보면 일단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유효획전화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유효획전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게 원자 분기전. 세 번째 나오는 게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면 전체가 다 진행이 돼.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야. 잘 들어. 대신 정리를 한번 잘하면 계속 맞출 수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는 원소의 이제 주기적 성질. 그러니까는 그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배웠잖아. 그치? 그 1족인 애들 성질, 2족인 애들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1주기 때 소리를 한 번 하고 또 2주기 때 또 반복이 되고 3주기 때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유효획전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효획전화. 그러니까 뭐 영어로 effective라는 뜻인데 실질적인 이런 뜻이야. 원래 이제 핵전화는 뭐를 의미하냐면 가운데 있는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수소는 1, 그렇지? 헬륨은 2, 뭐 리튬은 3. 이게 핵전화야, 핵전화. 근데 이게 그냥 핵전화인데 당연히 유효핵전화도 실제로 이제 핵전화가 크면 커. 근데 유효핵전화 정의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가 느끼는 약간 느끼는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전자 껍질하고 아담과 이브처럼 여기 양성자나 전자나가 둘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방해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2번서부터 문제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을 한번 해볼까? 리튬이 이제 이제 껍질이 2개잖니,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전자가 어떻게 돼? 2, 셋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특히 여기 있는 전자 반응에서 중요한 전자가 어떤 전자야? 원자가 전자야, 이등. 얘가 제일 중요한 전자거든. 얘가 느끼는 전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야. 원자가 전자 주로 유효핵전화라고 얘기할 때 그 느끼는 전자의 대상은 원자가 전자를 얘기를 해. 왜냐면 얘가 반응에 참여하니까. 근데 얘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왜? 여기에 있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그치? 양성자의 어떤 영향력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끼리의 어떤 반발력도 존재하고, 그치? 마이너스들끼리니까. 그런 반발력까지 다 고려한, 그래서 여기 있는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 전자인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얘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그 핵전화를 우리가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한 걸 얘기하는 건데 특히 안쪽 껍질에서 이렇게 돌면서 얘한테 미치는 영향을 방해하는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가려막기 효과. 뭐 영어로는 이제 스크린 효과라고 하는데 농구에서 이제 스크린 하는 거 있잖아. 아니,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얘한테 안쪽 껍질에 의한 스크린 효과가 되게 크긴 하지만 같은 껍질 안에서도 스크린 효과가 실제로는 일어나. 왜냐면 반발력이 존재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핵전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핵전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수소가 1번이야. 그냥 생각해보면 수소가 1번인데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돌아. 그 다음에 리튬은 이제 플러스 3인데 전자가 이렇게 바깥에서 돌지.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인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미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핵전화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게 이제 무슨 법칙에 의한 거냐면 이제 쿨룽의 힘에 의해서 정해. 쿨룽의 힘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쿨룽의 힘은 이제 전기력을 얘기를 하는데
F는 어떻게 생겼지? 뭐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생겼어. K에. 그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아닌가? 그 중력 공식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 만유인력 공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만유인력 공식 보고 자기도 만들었다고 논문에 써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제 뭐다? 거리,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게 전하량이야. 이 분자에 있는 게 전하량. 전하량.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애들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치환을 해보면 가운데가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한 11 정도에 대하는 힘이 들어갈 거고 저기에서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힘이 이제 반영이 되겠지. 그리고 요 원자 핵과 이 전자 껍질 사이에 이제 거리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그 유효액전하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큰 영향을 미쳐. 전자 껍질의 개수가 영향을 미치고 오른쪽으로 또 가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 여기는 옆에 친구 없으면 얘부터 해야지. 예를 들어 4번이다. 그러면은 얘는 전자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전자가 더 늘기는 해.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전자 껍질은 똑같고 가운데 있는 핵전하고 이 전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치? 왜냐면 이 공식 자체가 얘네 둘만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얘네들도 중요하고 껍질도 있는데 껍질이 같으니까 거리는 거의 비슷해. 그치? 2번 거, 그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4니까 이제 5인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른 전자들이 있지만 유핵전하니까 원래 이제 다른 전자에 영향도 미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핵전하고 여기 이제 전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핵전하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 껍질은 두 개야. 그러니까 거리는 분모는 똑같아. 근데 분자는 점점 얘가 세지는 거지. 가운데서 이제 당기는 힘이 전자 껍질은 똑같기 때문에 거리는 비슷한데 가운데서 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는 거지. 6,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그치?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다가 제일 끝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누구니? 10네온이지, 그치? 네온. 2개, 8개 채워서 네온이 이렇게 딱 채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11번으로 딱 튀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10하고 여기까지 됐을 때는 얘가 가운데가 세니까 핵전하가 세니까 유핵전하도 커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주기일 때는 뭐를 보는 거야? 핵전하를 중요하게 보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전자 껍질이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껍질이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니? 껍질이 넘어가는 순간 밑에 있는 분모는 제곱 레벨로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확 커져. 그치? 커지니까 이 11하고 1 더 커진 것보다 이 반지름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유핵전하 값이 훅 떨어지는 경향성이 생겨. 그래서 그 책에도 그림이 나올 텐데 경향성이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쭉 원자가 커지다가 꺼지다가 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나와. 그러다가 쭉 커지다가 뚝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와. 그런 경향성이 떨어지는 여기서 이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왜 갑자기 핵전하가 떨어지니?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전자 껍질 때문에 그런 거야. 전자 껍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누구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핵전하 때문에 그런 거지. 핵전하가 커지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핵전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핵전하하고 전자 껍질이 있는 거야.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쌤이 전자 껍질하고 핵전하만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전자 껍질을 앞으로는 1번이라고 부를 거고 핵전하를 2번이라고 계속 부를 거야. 왜냐면 이게 이런 과학 논리가 거꾸로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실제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잘못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 적용할 때 맨날 흔들리거든.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1번은 전자 껍질, 2번은 핵전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 책으로 돌아가면 유핵전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 때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이제 핵전하가 있는데, 그치? 핵전하가 있는데 그 핵전하를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막기를 해서, 그치?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늘 태양은 빛나지만 나에게 오는 태양의 햇빛의 양은 다를 수 있잖아. 구름이 가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 봤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실질적인 핵전하, 유핵전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의 반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치 인력을 약하게 한다 이거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특히 물론 이제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도 가려막기 효과가 있지만 안쪽 껍질이 가려막는 게 이제 훨씬 더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이제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핵전하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전자를 가려막게 해서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면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원자과 전자가 있지. 그러면 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니까 얘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얘가 느끼는데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반발력을 준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인데 이런 애들이 지나가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핵전하를 우리가 유핵전하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은 주기일 때는 거기 줄쳐 원자과 유핵전하에서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서 커진다. 같은 주기에서는 뭐라고? 원자 번호 증가. 여기가 키워드야. 원자 번호 증가. 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커지는 거지? 핵전하가 커지니까. 그치? 가운데서 플러스가 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점점 같은 껍질에서 같은 주기는 껍데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껍질이 똑같은데 가운데서 당기는 힘이 좋아. 그러니까는 핵전하가 당연히 유핵전하도 더 크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같은 조길수록은 어떻게 된다? 원자 번호가 그치? 유핵전하가 더 커진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핵전하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다르지. 이제 여기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나트륨이 있고 여기 그림이 여기 잘리는데 수리나 칼루세프, 근데 칼륨, 그치? 여기 이제 수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지 경향성이 지금 보면 뭐야? 여기 뚝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소보다는 높아. 뚝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트륨보다는 높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얘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핵전하가 더 크니까 그런 거지. 근데 둘 다 핵전하가 더 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핵전한 거지. 얘네들끼리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도 이제 족을 의미하는 거야. 핵전하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또 많이 물어봐 의외로. 왜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뚝 떨어지냐? 그러면 그거는 전자 껍질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지. 네? 전자 껍질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핵전하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톱니바처럼 이런 커브를 그리게 유핵전하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문제 풀 때는 또 헷갈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그려볼게. 앞으로 이제 계속 할 텐데 전체적인 경향성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하는 커진다는 거지, 맞니?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하가 커진다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쓰면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사사분면 갈수록 커져.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조심할 건 뭐다? 껍질이 바뀔 때 뚝 떨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물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 이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거 주기율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경향성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 대부분 나중에 이제 보면 나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이거 뭐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핵전하 이거 맨 처음에 배우잖아. 또 유핵전하 갑자기 나오면 이거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이상하게 답을 틀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단지 뭐다? 껍질이 바뀔 때 뚝 떨어지는 현상, 그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그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 이렇게 큰다는 건 뭐야? 그냥 원자 번호 크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심플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거지. 핵전하가 크면 유핵전하도 크다야. 그치? 가운데서 태양이 밝게 빛나면 이 세상도 밝아진다. 뭐 그런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런데 껍질이 바뀔 때는 또 떨어진다는 거지. 껍질. 나트륨에서 얘가 이렇게 이거는 해석이 안 되잖아. 얘는 10번이고 11번인데 왜 떨어져?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건 껍질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처음에 배우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고생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주면은 잘 못 외워, 그치? 금방 선생님이 한 것처럼 옆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암기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만약에 두 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커져요. 뚝 떨어져서 나트륨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나트륨 돼서 쭉 올라가요.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가요. 뚝 떨어지고 이런 식의 경향성이 나오는 거지. 되니? 요거를 나트륨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치? 옮겨가지고 본 거야. 그래서 10번, 11번 이렇게. 여기가 껍질 때문에, 여기는 원자 번호 때문에. 지금 내 얘기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핵전화 때문에 커지는 거고, 그치? 여기는 뭐 때문에? 핵전화 때문에 커지는 거고, 여기는 왜 떨어지는 거야? 전자 껍질 때문에 떨어진 거고, 다시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족끼리 연결했을 때 여기 이제 나트륨이 있겠지, 여기 헬륨이 있을 거야. 이때는 이제 뭐 때문에? 역시 핵전화 때문이다 이거지. 핵전화. 왜냐면은 얘보다는 3보다는 11이 더 세니까, 11보다는 19가 더 세니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 거지. 여기도 이제 같은 족끼리 연결을 하면은 뭐 요런 느낌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핵전화가 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실 엄청 단순하지. 답은 웬만하면 핵전화, 전자 껍질 10번에서 11번, 18번에서 19번 가는 거, 그치? 여기는 18번 아르고닌이 되니까 19번 칼륨이 될 때, 요때 있지. 10번하고 18번, 10번에서 11번, 18번에서 19번 갈 때만 경향성이 바뀐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진도가 좀 빡빡해서 좀 두 번째로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 그럼 원자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돼? 뭐 물어보는 거지. 사실 이제 유핵전화가 되면 나머지 정리는 되게 쉬워. 유핵전화라는 개념이 사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번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 유효자를 배웠으니까 1번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전자 껍질 이렇게 할 거야. 전자 껍질. 1번을 전자 껍질. 그리고 2번을 이제 배웠으니까 유효액전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개로만 정리할 거야.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자, 원자 반지름. 이제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거리의 반을 얘기를 한다. 일단 원자 반지름을 가르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원자 반지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치? 주기율적인 경향성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얘네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원자 반지름은, 그치? 원자의 반지름이야. 이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한가? 원자핵에서 전자가 있는 곳이 뭐 저 무한대도 존재한다며. 그럼 어디까지 그러면은 원자의 반지름인가? 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지. 우리가 그린 건 이거 90% 존재할 확률로 하는 거래. 그럼 거기까지가 반지름이야?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잖아. 그럼 수소가 공유결합이라는 거를 해. 뒤에서 이제 보면 공유결합을 해서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여기 사이에 이 중심 핵간거리 있잖아. 핵간거리. 그치? 이 핵간거리를 반으로 자른 요 거리를 공유 반지름이라고 해서 원자 반지름으로 써.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이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공유 결합 안 하는 애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네온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네온 같은 애들도 온도를 많이 낮추면 마이너스 뭐 180도 이렇게 낮추면은 얘네들도 액체나 고체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단원자 분자라고 하지. 한 마리가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붙겠지. 그때 원자 핵간거리의 반을 반지름으로 써. 이걸 뭐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요는 좀 느낌이 그렇지. 이거 공유 반지름은 조금 짧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치? 이 반지름은 이거 좀 남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 반지름은 보통 이제 공유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유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으로 그냥 쓴다. 그래서 반지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원자 핵간 거리의 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뭐 이 수소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나트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핵간 거리가 얼마가 나와? 186 피코미터 이렇게 나오는 아니까 372 피코미터지. 너무 흐리네. 이게 이제 372 피코미터인데 여기에 이 반인 186 피코미터를 뭐로 쓰겠다고? 나트륨 원자의 반지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율상에서의 어떤 경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지. 주기율상에서의 경향성. 일단은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 왜냐하면 암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좀 좋아서. 그 원자 반지름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이 같을 때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 책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이렇게 써있어. 똑같은 말이겠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또 어떻게 된다? 커져 이렇게 써있어. 근데 사실 요거는 되게 쉬워.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세로로 왜 그랬지? 수리나 칼루세프. 수리나 칼. 이렇게 되면 전자껍질 하나, 전자껍질 둘, 전자껍질 셋, 전자껍질 넷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 왜 커지는 거야? 전자껍질이 많으니까. 그치? 전자껍질이 많으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전자껍질을 뭐라고 그런다고 선생님이 아까? 1번이라고 한다고 했지. 1번. 그러니까 이 세로로 커지는 이유는 다 1번 때문이야. 전자껍질 때문에. 돼? 심플하지?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 뭐 1주기는 뭐 몇 명 없으니까 여기 2주기서부터 해보자. 그러면은 4번 그 다음에 5번 너무 티나나? 6번 7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전자 껍질은 그대로야. 같은 주기니까. 그치? 전자 껍질은 그대로인데 뭐가 센 거야? 여기 있는, 그치? 여기 가운데 있는 핵전하랑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해서 커진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치?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가운데가 점점 세지고 있잖아. 90. 그러니까 가운데서 세게 당기니까 애들이 쫙 쪼그라드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거지. 작아진다. 왜 작아져? 유효핵전화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로는 유효핵전화 때문에, 세로는 전자껍질 때문이야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해야 안 헷갈려. 막 전자 반발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 논리가 또 성립이 된다니까. 봐봐. 여기 막 있는데 야 여기는 전자가 그럼 6개고, 야 7개고, 8개고, 9개고. 그럼 전자 반발력이 크니까 그럼 반지름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한 효과보다는 뭐라는 거야? 가운데 있는 원자 핵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만든 거지. 그 전자 반발력까지 고려한 핵전화의 힘을 생각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유효핵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원자 번호랑 이제 반지름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3, 4, 5, 6, 7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거지. 3, 4, 5, 6, 7. 반지름이 지금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고 있어. 왜? 유핵전하가 커지니까. 그치? 유핵전하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가로는 누구 때문에? 유효핵전하 때문에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얘기는 얘가 왜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은 2번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오케이? 유핵전화 때문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그치? 같은 족일 때는 어떻게 돼?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치?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져. 왜?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껍질이 하나, 둘, 껍질이 하나, 둘, 셋, 껍질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 때는 전자가 뭐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원자가 느끼가 유효액전화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뭐라고? 같은 조개에서는 물론 같은 조개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유액전화는 커져. 그치? 수리나 칼로세프로 가도 핵전화가 지금 점핑을 하잖아. 그치? 가운데서 당기는 힘도 세지는데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야? 어디 갔지? 전자 껍질수 이렇게 오듯이. 그치? 전자 껍질수가 유액전화보다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거지. 그치? 그러기 때문에 조개에서는 뭐만 1번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얘기는. 같은 족은 1번 때문이다. 그래서 반지름의 주기성 커브가 나오지. 이런 커브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커브가.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저렇게 보지 말고 책은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쓰는 거야. 근데 너네들도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수 헬륨 빠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헬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좀 사정이 달라.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기가 좀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책에서 위에서 헬륨을 뺀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수소에서 리튬으로 갈 때 점핑을 했다가 뚝 떨어져. 됐니? 그러다가 다시 나트륨이 될 때 껍질이 늘어나니까 뚝 늘어나. 그러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 이렇게 됐지. 아까 유액전화 커브는 어떻게 됐지? 톱니파로 계속 올라가는 커브였어. 그치? 얘도 족도 올라가고 주기도 올라가는, 둘 다 올라가는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족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지? 주기가 감소하지. 그래? 족은 올라가는데 주기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그치? 그래서 이 족이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전자 껍질 때문에. 그치? 그리고 얘가 왜 떨어지니? 유역전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 문제 몇 개 풀어봐야 사실은 더 감이 오긴 하는데,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 발 더 가서 이온 반지름까지 가도록 할게요. 이온 반지름. 자, 이제 원자 반지름을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외우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랑 비슷하게 외울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 반지름은 여기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지. 이게 제일 심플한 거지. 그치? 이쪽으로 가면 3, 4분면으로 가면 제일 커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심플한 내용이 되겠어. 자, 양이온의 반지름이 소개가 되고 있지. 양이온. 나트륨이 나오고 있어. 나트륨이 원래는 이제 10개가 있고 11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래서 10개가,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아니? 이제 나트륨 플러스가 돼. 그러면 전자 껍질이 기존에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였는데 지금은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누가 당연히 크겠어? 당연히 원소인 나트륨이 당연히 크겠지. 껍질이 지금 하나 까였는데 지금. 그치? 그래서 양이온은 중성 원소보다 작아. 왜? 1번 전자 껍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음이온을 보도록 할게. 자, 음이온을 보면 조금 사정이 다르지. 음이온은 지금 보면은 껍질, 그러니까 지금 플로린을 쓰고 있는데 껍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를 더 채우게 되잖아. 나중에 플로린이 이거 하나 더 얻어온 거야 어디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원래 이제 이 두 번째 껍질에는 몇 명이 살았어? 7명의 전자가 살았어. 그치? 근데 이 같은 껍질에 이제 몇 명이 살게 된 거야? 8명의 전자가 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반발력이 심해지겠지? 그러면은 좀 더 벌키해져. 좀 더 부피가 커진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이 하나 나와. 3번.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게 이제 음이온이 커지는 이유가 되겠어. 심플하지? 그래서 3번까지만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에 관해서 이거 여기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 여기는 좀 집중해서 좀 봐줘. 별로 안 어려웠잖아 지금까지. 자, 양이온하고 이제 같은 주기에 있는 이온들에 대한 어떤 경향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 이 부분. 나중에 볼 거는 별로 안 어렵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등전자 이온. 이건 중요해요. 등전자 이온. 왜 등전자 이온이라고 할까? 전자가 모두 같아. 지금 보면 전부 다 얘네들 다 뭐지? 다 네온 배치하고 있지. 뭐야? 마그네슘 12번인데 전자 2개 까인 거고 11번인데 전자 하나 까인 거고 13번인데 전자 3개 까이고 8개인데 전자 2개 얻어오고 9개인데 전자 하나 얻어와서 결국엔 전부 다 지금 전자가 몇 개야? 10개짜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네온하고 똑같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지.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뭐다? 가운데 있는 핵전화만 있는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보면 10개의 전자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치? 10개의 전자가 하나, 둘 이렇게 네온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온처럼. 전부 이렇게 배치가 된 거야. 똑같이. 다른 애들도 네온처럼 배치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됐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고. 봐봐. 그런데 뭐가 차이냐면 이런 거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얘가 만약에 산소야. 산소면은 여기가 얼마지? 플러스 8로 땡기는 거야. 플러스 8.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나트륨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얘는 몇으로 땡기는 거야? 똑같은 거 11로 땡겨. 그럼 어느 게 더 크겠니? 11의 힘으로 땡기는 애가 더 쪼그라들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11이 크니까 클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11로 땡기기 때문에 더 쪼그라든다고. 얘는 8로밖에 못 땡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커지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순서가 보면 제일 큰 애가 지금 누군 거야? 산소가 지금 제일 큰 거야. 산소가. 그치? 산소가 제일 크지. 그 다음 플루오린.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플루오린보다 네온이고 네온은 이온 아니니까 뺀 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이 제일 조그만 거지. 왜? 얘는 가운데 얼마로 땡기는 거야? 13으로 땡기는 거야. 같은 조건의 10개의 전자를 13으로 땡기니까 확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조그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뭐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더 크고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 더 작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핵전화 때문이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유핵전화. 이거 등전자 이온의 이유는 뭐 때문에? 2번 때문에 유효핵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같은 주기인데 이거는 뭐 너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거지. 이거는 되게 당연해. 왜냐면 리튬은 이온이 되면은 전자가 2개가 있는 뭐 플러스 3으로 땡겨 이렇게 생기는 거. 나트륨은 플러스 11에다가 전자의 배치만 누구랑 똑같은 거지? 네온의 배치랑 똑같은 거잖아. 네온의 배치랑 똑같은데 이렇게 된 거고. 칼륨은 플러스 19인데 전자의 배치는 그냥 아르곤이랑 똑같은 거지. 그냥 아르곤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왜 커졌어? 그럼 뭐야? 그냥 전자 껍질이지 딱 봐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자 음이온도 마찬가지지. 얘 네온 배치 같고 얘 아르곤 배치 같고 이러잖아, 그치? 얘 크립톤 배치 같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를 갖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거잖아. 가운데 이제 원자핵 번호가 하나씩 작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다 뭐 때문에? 전자 껍질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같은 족 이온들은 리튬, 리나칼루세프, 브렴브로아 이런 애들은 전자 껍질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 우리 책에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좀 보시고 이 3번에 있는 등전자 이온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온 반지름의 같은 주기랑 등전자 이온이랑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그렇지?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도 같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같은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를 지금 끊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것뿐이야. 근데 뭐 결국에는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 등전자 이온은 뭐 때문에 유효 핵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심플하게 좀 정리하고 같이 문제 좀 풀어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만 좀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걸 해볼게. 지금 그러니까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 주기적 성질, 그렇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가 지금 뭐에 대해서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배웠지. 유효액전화. 그러니까 유효액전화는 전체적인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커진다. 그치? 이걸 펼치면은 톱니타 모양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커진다는 거는 이쪽으로 핵전화가 커지고 이쪽으로도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단지 이제 껍데기가 바뀔 때 이때 껍질이 바뀔 껍질 때문이다 이게. 그치? 뭐 그런 얘기를 했지. 껍질 때문에 1번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 거 그 얘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얘기를 한 거지. 이제 반지름.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지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자 반지름이 중요하다. 원자 반지름. 그래서 원자 반지름 정의 얘기했었지. 고기 반지름이라던가 아니면 금속의 반지름 같은 원소가 붙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그 길이의 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은 어떻게 됐다? 3, 4분면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얘네가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책은. 근데 아무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은 이거는 유효액전화 때문에 그치? 왜 이렇게 됐어? 전자 껍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유효액전화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온이 나오는 건데 이온이 이제 그치?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하나가 등전자 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아까 나온 리튬, 나트륨 뭐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치?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 좀 우리가 머리에다가 힘을 좀 줘야 되는 것만 정리해보면 양이온은 뭐 때문에? 전자 껍질 때문에 1번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은 전자 반발력 3번 때문에 커지는 거고 그치? 등전자 이온은 유효액전화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 산소가 제일 크더라. 알루미늄이 제일 쬐까맣더라.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왜냐면 문제에서 막 이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해놔야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밑에 문제 빨리 풀어주세요.